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또 다시 한번 100일 챌린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왜 꾸준함이라는 틀에 갇히는 것보다 100일 동안 내가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또 뭔가를 하다 보면은 단순히 100일 챌린지 뿐만 아니라 그냥 삶의 전반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열심히 하는 것을 실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영어로는 write it down and move on 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내가 뭔가를 실수를 하거나 내가 꾸준히 하기로 한 것을 잘 못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 너무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그냥 그걸 적어서 기록을 해둔 다음에 그냥 흘려보내라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정확히 무엇을 적는가? 7가지 질문들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계획과 어떻게 틀어졌는지, 내가 정확히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계획과 틀어졌는지 이것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내가 꾸준히 하기로 약속한 것을 하지 않게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금주를 하고 싶어요. 술을 그만 마시고 싶은데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도 모르게 한 잔을 했어요. 이 경우에 친구들하고 나가서 있는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술을 시키니까 나도 안 시키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술을 시키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에서 내가 나와의 약속을 안 지키게 되었는지 그것을 적어보는 거예요. 세 번째 기록해야 될 것은 어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상황이 아니고 어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어기게 되었는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아까 금주의 예를 들어보자면은 다른 사람들이 술을 시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술을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간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은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술을 시키더라도 저는 안 먹을 거예요. 하지만 저의 어떤 생각, 그것이 남들이 다 먹는데 내가 안 먹으면은 내가 어긋나 보인다, 그러면은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되었건, 아니면은 남들이 다 기분 좋게 노는 거를 보는데 나는 술을 안 먹으니까 나는 기분이 혼자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으로 인해 내가 그것을 어기게 되었는가, 그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 생각을 내가 단순히 허용을 했는지 아니면은 거부를 했는지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아까 앞선 단계에서 한 생각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단순히 그냥 이런 생각이 드니까 술을 한잔 해야겠다라고 했는지, 아니면은 약간의 저항으로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내가 술을 먹지 않아야 하는데 라는 그런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는지. 그래서 한마디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생각을 저항하려고 했는지, 아니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한 잔을 했는지, 이것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나에게 생긴 욕구를 내가 허용을 했는지, 그리고 허용했다면은 그것에서 좋았던 점과 나쁜 점을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욕구를 허용한다는 것은 다시 술의 예로 돌아와서 내가 술을 먹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요. 그런데 그 욕구를 무조건 반복적으로 충족을 시키다 보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행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 욕구가 생겼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 현재 이런 욕구가 있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는 이런 욕구가 있는 사람이고 이런 욕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허용을 해주는 연습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그 감정을 허용을 했을 때에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이것을 기록을 함으로써 다음번 허용을 할 때에 이것이 더 쉬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술뿐만 아니라 담배 역시 비슷한 거겠죠. 내가 이것을 너무 지금 피우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를 무조건 충족을 시키면 다시 입에 담배를 갖다 대겠죠. 하지만 담배가 피우고 싶다는 그 욕구가 몸에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충족시켜서 없애려고 하지 않고 그 욕구가 나에게 있을 수 있고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임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내가 어떤 것을 배웠는가. 그래서 다시 술의 예로 돌아가서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남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술을 거부하기가 힘들구나. 그렇다면은 왜 나는 사회적 상황에 있어서 술을 거부하기가 힘들까? 이런
자신이 경험한 그 상황과 그 상황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기반으로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7번 마지막 질문은 다음에 이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생각을 해놓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술을 거절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자리에 가는 것을 당분간 좀 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혹은 다른 옵션으로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술을 먹고 내가 술을 안 먹는다고 해서 내가 재미가 없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은 내가 술을 안 먹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드는지 한 번 더 관찰해 봐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죠.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계획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7가지 질문이 여러분들이 꾸준히 뭔가를 하는데 있어서 혹시 가끔씩 그것을 꾸준히 못하더라도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 생각들을 떨쳐내기가 힘들거나 혼자서 이런 계획을 하기 힘들다고요? 그렇다면 역시 저에게 라이프 코칭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의 설명란에 있는 링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